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8월 1일 저녁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큰 흐름에서 대파동 3파동이 2023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7월 초부터 3회 4파동 구간에 있습니다. 최근 구간 보시면 이전 하락이 1, 2, 3, 4, 5로 끝난 것으로 봤으나 한 차례 더 하락이 나오면서 파동 카운팅이 조금 애매해졌는데 제가 전일에는 1, 2, 3, 4, 5로 빠지고 A, B, C로 플랫 조정, 익스펜디드 플랫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W, X, Y, X, Z로 종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상한 카운팅이라 생각하진 않는데, 또 다른 카운팅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A, B, C로 지그재그 한 파동, 그리고 X 반등파 이후 다시 A, B, C로 W, X, Y 지그재그 이중 파동, 이중 지그재그 파동으로 종결이 끝났다고 보는 것도 깔끔해 보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하락 파동이 한 파동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온 상승 파동이 굉장히 급격하고 크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 파동을 하나의 파동으로 종결지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파동 카운팅을 매겨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후행적으로 매기는 건데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카운팅 자체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정이 어떻게 나왔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 파동이 급격하게 그리고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해 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 파동의 모양이 굉장한 힌트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 과연 나스닥이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또는 어디까지 상승 후에 조정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전일에 이 지점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선 두 개가 겹치는 구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뚫어준 후에 지지 테스트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 깨어 있었으면 샀을 텐데, 제가 실제 본장에서는 계속 매매를 잘 하지 않는 편이라서 놓쳤네요. 아마 이때 보셨던 분이라면, 그리고 제 영상을 많이 시청했던 분이라면 이 지지 테스트 하는 거 보고 사셨을 분도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는지 봤더니 이 최고점과 다른 고점을 이은 선에서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이 선을 타고 내려가면서 다시 올라줄 수도 있고, 크게 조정이 나오면 완전히 꺾일 것처럼 하면서 올라줄 수도 있습니다. 이 조정이 얼마나 나올 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예측하려고 하면은 이번 조정장에서 크게 잃었던 것처럼 크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관망하다가 확실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일 때 사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좀 소량을 매수한 뒤에 어떻게 되든지 흐름을 보다가 사셔도 되고, 또는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지금 구간에 산 다음에 손절가를 이전 저점인 19,500 정도에 걸어놓고 홀딩 하시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한 80% 정도의 손절 폭이기 때문에 작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량 들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릴 겁니다. 기다리다가 확실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일 때 사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저점 내리꽂고 올라가는 모습 보일 때 사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추미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급격하고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주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은 사실이고, 그 조정도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은 크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너무 확신하고 크게 베팅했다가 크게 떨어지면 또 크게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비중 조절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정장에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비중 조절하고 기다린 분들이
큰 수익을 보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사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사지 못하셨을 거고, 그래서 별로 수익을 못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번 조정장에서 끝났겠지 하는 생각에 급하게 사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과 기다리는 매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S&P로도 잠깐 흐름 좀 보겠습니다. S&P 똑같이 2023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3파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3회 4파동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 보시면 제가 전일 저녁에 이 저항선을 뚫어줬기 때문에 한번 지지 테스트 하더라도 쭉 올라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 계속 올라준 상황인데요. 지금 한번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A, B, C로 한 번 더 꽂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꽂은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크게 하락할 경우에는 이전 저항선을 지지 테스트까지 해준 다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승세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조정에 대한 염두는 두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20년물 채권금리 2023년 10월 말에 고점 찍고 A, B, C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전일 FOMC 때도 이런 형태를 봤을 때는 FOMC 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크게 채권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고, 현재는 미약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반등이 하루 이틀 지속되더라도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선물도 2023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1파동 진행 후에 대파동 2파동이 2024년 4월 말까지 진행 후 현재는 3파동 국면에 있는데, 최근 구간은 3회 3파동 구간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급격한 구간인 3회 3회 3파동 구간이었죠. 최근 3회 3파동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61선, 121선 지지를 다 깨주면서 파동 카운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해놓고 급격하게 올라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이 며칠 나올 수는 있지만 채널 하단 상단까지는 들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물량이 많지 않아서 그대로 팔지 않고 들고 있고요. 채널 상단에서 조금 조절하고 조정 왔을 때 더 사든지 이런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러셀입니다. 러셀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2023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1파동이 시작되었고, 2파동은 2023년 1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대파동 3파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는 3회 3파동이 다 끝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구간 제가 말씀드린 거로 보시면 3회 3파동이 1, 2, 3, 4, 5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일 큰 상승을 보여주고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물론 5파동이 아직 남아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카운팅했을 때는 전일 5파동이 살짝은 절단된 형식으로, 어쨌든 이전 3파동은 넘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꺾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전 3회 2파동 구간만큼의 조정을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한 달 가까이 횡보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윗골이 달았을 때 2275 부근에서 익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크게 빠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구간 올라줄 가능성이 없진 않죠. 그렇지만 횡보하거나 떨어질 가능성도 꽤 많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접근을 조금 삼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골드입니다. 골드는 2018년 8월부터 대파동 3파동이 진행 중인 것이고, 현재는 3회 3회 3파동 구간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소파동 5파동 구간인데요. 현재 5파동 구간이 2024년 6월 말부터 소파동 1파동, 그리고 7월 중순부터 소파동 2파동을 진행한 후에 현재는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이 꽤 가파르게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 하락이 요 정도까지 크게는 나올 수는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진입하고 싶으시다면 이전 저점인 2474를 손절점으로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손절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들어간다면 목표가는 253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소파동, 3파동 종결점이 될 수 있고, 보수적으로 카운팅 했을 때 그런 거지. 사실 1, 2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3, 4, 5를 생각한다면 2600 이상까지도 5파동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홀딩을 크게 해볼 수는 있습니다. 유로 보겠습니다. 유로는 제가 차트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대파동 1파동이 2022년 9월 말부터 시작해서 2023년 7월 중순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2파동은 2024년 4월 중순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파동 구간은 1, 2로 조정 마무리된 후에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구간에서 이 지지선들을 말씀드리면서 1.09 기준으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포지션 종료해야 되고, 이 구간에서는 지지선을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매수해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해볼 수 있었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현재 이 지지선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지만 1.082 이전 저점이었던 1.082를 하단 이탈한다면 손절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오면서 1.08을 하단 이탈해 줬기 때문에 손절가를 걸어 놓으셨던 분들이라면 손절을 하셨을 텐데요. 사실 이렇게 이유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절가를 항상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오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는 못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지금 구간 당연히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온 것 같지만 또 2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채널에 걸쳐있는 모습이거든요. 지지선에. 그래서 아직 손절을 안 하신 분이라면 홀딩을 해볼 수는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다만 홀딩을 했을 때는 손절점이 애매해지죠. 홀딩을 했을 때 어디까지 홀딩할 것이냐 하면은 손절점이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들고 가실 거라면 오늘 내로 1.08의 위로 올라주지 못한다면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포지션 정리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제가 이 차트가 흐름이 좋다는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막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올랐다가 횡보를 계속 하다가 상승을 다시 해줄 수 있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번 FOMC에서도 9월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고, 앞으로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 하겠죠. 물론 유럽도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유로는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 채권 선물에서도 이 60일, 120일 선을 이탈하면서 하락할 것처럼 하다가 상승이 나온 것처럼 유로도 이 지지선을 이탈해 주는 것처럼 하다가 상승해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지지해주고 올라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